정책에 대한 기본 그 방향을 좀 발표를 했는데 5가지 물결을 말씀을 드렸죠. 대전교회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1물결, 정말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제2물결, 맞춤형 진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말 평생 행복한 직업 구조를 만들겠다. 세 번째가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겠다. 네 번째가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보겠다.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잠바 색깔이 3가지입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에요. 맨 먼저 노란색을 입었는데 노란색은 희망을 제가 의미한 거였고 최근에 또 많이 입었던 것이 빨간색입니다. 열정을 의미한 거였고 이 파란색으로 입었는데 교육은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교육은 풍수지리에서 동쪽을 의미한다고 해요. 새로운 출발 그리고 교육이라고 합니다. 나무란 의미죠. 나무를 키운다, 사람을 키운다. 그래서 오늘은 파란색을 입고 교육에 전념하겠다. 또 깨끗한 교육을 이루겠다 하는 신념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발표하자는 것은 전체의 로드맵보다는 3물결에 제가 집중을 해서 좀 차별화된 공약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에게 아마 질문을 던져보시면 자, 우리 학교에 기대하는 게 뭐냐? 라고 한번 우선순위를 물어본다면 건강 또는 안전, 좋은 대학 가는 것 이렇게 물어본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부모들이 건강한 학교를 원할 것이고 안전한 학교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저는 좋은 대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공약도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체계적인 건강 관리 그리고 안전 확보가 최우선시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첫 번째 공약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째, 건강한 학교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학교 보건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맨 처음에 공약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 현장은 건강하지 안전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 건강관리, 위생관리, 교육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책임 시스템이 부재되어 있다 하는 점에서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태를 보면서 앞으로 학교 보건 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이 학교 보건 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학생에게 최상의 건강관리 체계와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학부모와 학생 건강에 대한 정보교육 또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 공감을 얻어내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매년 교육 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물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대전시와 관련된 유관기관, 예를 들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건강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환경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이런 협력을 통해서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또 학생 건강 측면에서는 건강검사를 좀 정기적으로 하고 질병관리, 또 정신건강, 보건교육, 체력단위 제가 항상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체력을 강화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최근 보도에 따르니까 우리 학생들 예방접종을 제대로 맞지 않고 학교 오는 경우도 많다 해가지고 보도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건강검사와 질병관리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위생관리 측면에서 먹는 물, 온습도, 여름에도 정말 시원한 그 교실 환경, 겨울엔 따뜻한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 환기 뭐 이런 문제에 신경 쓰겠다는 것이고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교육 환경 보호구역을 좀 체계화시키겠다. 예를 들면 지금 200m까지 이제 우리가 안전구역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양일조법에 의해서 500m까지 지금 환경 보호구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도 500m까지 확대해서 유해물질 업소가 또 비산먼지가 날리는 유해업소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보건위원회라든지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또는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 뭐 이런 것들이 기능이 애매하고 서로 역할이 잘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통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환경위원회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그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또 실무기구를 두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법 진행되는 그 학교보건법, 다시 말하면 일명 양일조법인데요. 이것이 완료되면 별도의 기관도 설립할 수 있다. 그 기관은 학교 환경보건연구원 같은 것을 설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립하기 전까지는 대전시와 협력을 해서 대전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를 위탁하고 공유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은 그 자료에 나온 것처럼 DB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래서 학교 건강검사 결과 DB 구축, 지표 개발, 표본조사를 하고 특히 정부 3.0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공공정보를 많이 개방을 해야 됩니다. 대전시는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교육청도 공공정보를 개방을 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대전시의 질정보와 연결해가지고 건강 또는 안전관리를 GS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있으면서 제가 제안했던 공공시설물의 시민참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안이 정부 3.0 과제로 채택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대전시와 협력해서 같이 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학교 주변에 모든 위험 요소들 또 안전한 환경 또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GIS 이런 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도 어떤 공공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신고는 들어갑니다만 이걸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단 담당 공무원 전달돼서 다시 위탁업체에 나가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즉각적 대응이 안 되는데 지금처럼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물 관리가 되면은 바로 스마트폰을 찍어서 신고하면 위탁업체로 바로 날아가서 바로 조치가 되는 그러한 시설 관리 체계처럼 우리 교육청도 시의 GIS와 연계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학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IS 기반의 학교 주변 유해업소라든지 통학로 안전 지원 시스템을 이런 GIS 시스템과 연계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수와 교육을 좀 강화하고 또 시교육청과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분쟁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소위 그 파급 범위가 넓은 유독성 화학물질 배출 규제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 약 500m까지 관리 구역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고요. 교내외 적절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서 학교장이 매년 주변 학교의 환경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과 지자체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 기대효과는 건강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수집되고 축적돼서 평생 건강관리를 도모해 줄 뿐 아니라 또 지표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 상태, 앞으로의 보건관리에 관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에게는 학생 건강을 책임져주고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관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교직원들은 이런 환경관리 업무의 외부 위탁, 대응으로 인해서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 개발사업자도 이런 것들이 미리 우리가 그 환경보건계획을 설립해주면 개발사업자들이 이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도 대폭 감소된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먹거리 문제입니다. 먹거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급식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데 가장 첫 번째 걱정하는 것이 급식 문제입니다. 여전히 급식의 상태가 좋지 않다. 또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의 급식은 전자 조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안전한 식자재의 검증이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록만 있으면 누구나 회사를 차려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으면 한 달은 잘 공급하다가 그뒤부터는 엉망이 되는 그래서 누구도 추궁할 수 없는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현재 급식 전자 조달 시스템입니다. 물론 많은 각종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G2B, 또 B2B 이런 방식을 도입했지만은 그 안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미 대전발전 연구원장 때부터 준비한 겁니다만은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광역단에 만들 수 없다면은 우리 대전은 다행히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부와 동부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때 노원시장과 오정시장을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선 금년부터 이제 전체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가 됐고요. 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안전하고 또 우리 그 교육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가칭 안전급식 체계관리를 위한 학교 급식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자재 구매에서 식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안전검사라고 했지만은 전수조사라든지 또는 사전 처리를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들이 학교 식탁에 올라가도록 일종의 철저한 유통관리 감독을 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적 확대에 따라서 지금 질적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말고도 양질의 식자재를 수급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이게 광역 단위가 안 된다는 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구와 협조해서 세우고자 합니다. 이미 순천, 나주, 행성 등은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로컬 푸드를 적극 생산을 유도하고 유통하고 또 소비에 체계적 망을 마련해서 이런 급식지원센터가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면 대전 주변에 근교 농업도 살리고 그러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육국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청과 교육전청은 그 하부기구로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그 관리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상급식 질적 총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의 급식업자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도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중도매인들은 직접 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처럼 현물로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좀 돈을 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급식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급식지원센터에 중도매인들이 납품하면 납품된 것들을 급식업자 학교로 배달하는 유통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매는 중도매인들 역할이 있고 급식업자들로 유통을 통해서 나중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잘 되면은 공공기관에서마저도 매력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급식업자들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가능한 로컬 푸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근교 농업을 살릴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가 확보되는 거죠. 친환경 먹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생산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맞교환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업자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또 급식실이 없는 곳이 지금 한 13개 되더군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의 급식실도 제대로 늘려서 교실에서 밥 먹고 식은 밥 먹고 냄새나는 그런 환경을 없애도록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급식실 우리가 필요하다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빈 교실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지하를 우리가 개발해서 거기에 집어넣고 충분히 요즘은 시설이 좋기 때문에 한계 같은 것들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교육감이 되면 매주 어떤 특정 학교를 선정해서 급식에 참여하고 같이 아이들과 밥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급식 질적 관리를 교육감이 책임져 현장에서 매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안전한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 문제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가해자도 초등학교 때 58%가 경험할 정도로 상당히 연령이 낮아지고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어렵습니다. 사실 가해자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요새 가피센터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육들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저는 모두가 다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가능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이고 그런 그 폭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와 학교 밖 그리고 사이버 폭력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학교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학교 내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로 교실에서 쉬는 시간의 50% 이상이 폭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실 같은 데는 사실상 뭐 인권이라든지 수업권 방해 때문에 CCTV를 설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고 있고요. 학교 밖 문제는 어차피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가 아이를 키운다는 정신으로 동네에서 학교 밖에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 학교 폭력들을 예방해주는 노력을 지역사 또는 경찰청과 함께 하고 있고 사이버 폭력도 경찰청과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학교 내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학교 폭력 예방을 먼저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폭력이 벌어지고 나면은 참 그 사태 수습이 어렵습니다. 누가 가해자든 누가 피해자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데 우선 예방을 하기 위한 소위 그 내용으로서 학교 폭력이 갈 수 있는 환경 제로화 추진, CCTV를 좀 많이 활용하고 확대하겠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지금 우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화질이 떨어지죠. 50만 화소 그냥 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적어도 150만 화소 정도 돼야만이 제대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인 수준을 높여가는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셉테드라고 해서 크라임 프리벤션 스루 인바이먼트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환경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 예방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위치, 각도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상의해가지고 정말 사각지가 없도록 하는 아이들이 말하는 소위 그 거부감 느끼지 않으면서도 CCTV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셉테드 방법을 제가 적극 동원하고요. 이게 하드웨어라면 일종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예방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물론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는 그런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동아리 활동을 많이 시키면 저는 학교 폭력이 예방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적성에 맞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성을 기르게 됩니다. 선후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죠. 동료 관계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폭력이나 또는 사고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제가 만여 개 동아리 활동을 관리하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하면서 뛰는 학생들이 이런 폭력에 가담했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선후배 관계가 사랑으로 후배를 다스리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왜냐하면 그 분야의 최고니까요.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저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학부모도 중요합니다. 내 자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공공성을 띄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식 소중한 만큼 나무 자식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죠. 특히 요즘 학부모들이 아이를 하나 둘만 낳다 보니까 내 자식만 오로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어떤 개별성, 이기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공공성. 내 자식 잘 되려면 내 아이의 친구가 잘 돼야 됩니다. 내 주변의 친구 아이가 내 아이의 주변 친구들이 잘 되어야 폭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줘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분투.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런 바로 상호 우존적 관계라는 개념을 깨우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그리고 또래 상담에 관한 훈련, 또래 조정 이런 교육들, 또 학생 자치법정 뭐 이렇게 생활 교약들을 맺게 한다든지 협약을 맺게 해서 뭐 이런 것도 않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라든지 하는 협약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예방 디자인을 위한 셉테드를 적극 제가 반영했다는 것이고 그 공부를 제가 대전발전연구원장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지금 꿈나무 안전지킴이들이 30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이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배치를 못하고 있지만은 이분들의 역할을 제가 어제 가 들어보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분들은 어제 만난 분은 전직 대령 출신의 고급 장교 출신입니다. 이 일에 무척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뿐이 못하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서운해하고 또 자기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랄까 전문성의 강화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 대전은 워낙 노령 인구가 많고 일자리 워낙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마 1년 단위로 이렇게 교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더 꿈남 안전지킴이를 좀 확대해서 학교 운영비를 좀 활용해서라도 낮은 보수를 가지고 낮은 자원봉사비로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꿈남 안전지킴이로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도 시키고 또 안전도 지켜주고 하는, 그리고 인생의 상담도 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 지역에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폭력 관련자, 이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가피 문제죠. 이 상담과 치료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클래스 또는 위센터, 위스쿨 이런 것들 지금 역할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확대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또 예방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서 물론 발생한 이후에도 이 예방 프로그램 적용해서 치유하겠습니다. 또 관내 병의원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차츰 갈수록 복잡해지고 또 교육에 대한 어떤 학부모들의 강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희망 직종이 병원 의사들 중에 정신질환인데, 그 이유가 보호숫가를 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 보험 치료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는데, 통상 이런 노출되지 않은 그런 정신질환을 앓는 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부모들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상담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대효과는 학생들이 학교 오는 게 즐겁겠죠. 왜냐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또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학교 폭력을 사전 예방하고 폭력을 사후에 과학적으로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더 이상 학교 폭력이 없는 그런 대전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또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제가 항상 지역사 함께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만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경찰청과 연계 협력해서 GI 시스템 또는 사이버 폭력 담당 경찰청 이런 데와 협력해가지고 학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소위 지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제가 최근에 길러낸 컨설턴트가 학교 안전 컨설턴트입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최근에 40분을 학교 안전 컨설턴트를 길렀는데요. 이분들이 실력이 아직은 이렇게 60시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건 압니다만, 이런 분들을 많이 길러서 이분들이 각 학교를 방문해서 안전 시설, 안전 프로그램 이런 걸 진단하고 처방하도록 그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이분들도 물론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기 때문에 꿈남 안전 지킴이 정도의 자원봉사 수급만 주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 안전 실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많은 비용을 줄이면서 또 우리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줄이면서 지역사회가 학교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도시 안전 디자인을 채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안전을 디자인과 접목하는 아이디어,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잘 돼도 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깨진 유리창을 바꿔줌으로써 계속 바꿔줌으로써 뉴욕 지하철의 범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디자인을 잘 활용한다면 결국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저는 CCTV라든지 또는 디자인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세트들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군 학생들, 가는 학부모와 진실하게 대화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을 병의원이나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발표한 그런 공약은 제가 5개 물결 중에 가장 중요한 3번째 물결,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하거나 또 더 좋은 대안들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그 어떤 모 후보와의 어떤 그 기자회견에서요, 지금 오늘 그 말씀하셨던 그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이번 그 캠프 안에 그 납품업자들이 굉장히 득실된다 하는 지적을 좀 받아가지고 그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이제 이 후보님 그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지 그거에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인기가 별로 없으니 몰라도 급식업자가 한 명도 저를 찾아오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자유롭다는 생각이죠. 참 자유롭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대전발전연구원장 하면서 급식지원센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접근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일자리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분 전부 흡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잘못된 구조는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급식 구조다. 그 몇 사람만의 급식업자를 배불리는 그런 구조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급식 체계만큼은 확실하게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농산물 업자들, 또 중도매인들, 또 그리고 급식업자도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어떤 후보보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전의 급식을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로컬 푸드로 공급할 수 있는 저는 자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 급식지원센터 아까 이 오정동과 노원동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반 식자재들이 그냥 그 산지에서 바로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떤 그 위에 그 물질이 섞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이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놈들이 한 곳으로 팔려나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그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노원시장에는 사전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 외지에서 반입된 농산물들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것들이 그 우리 오정동에도 저는 설치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친 농산물만 유지해서 온 것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 지역 농산물 중에서도 생산된 것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전은 검증해 주겠죠. 그렇게 처리해 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 한번 노원시장을 방문해 보시면 사전 처리서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되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거기를 아주 시범적으로 지금 선정해 가지고 전국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농산물을 처리해서 공급하고 있죠, 지금 이제. 그 학생 폭력에 관해서 물론 그 꽃나무 안전 지킴이도 말씀하셨고 각종 말씀하셨는데, 스포츠 예를 들어서 무도인을 활용한 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할 의향을 없으신, 여기 판의 내용의 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런 제안도 받았습니다. 우리 대전에 사회안전진흥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사회안전진흥원은 안전행정부 산하 법인인데요.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무도인들이 많이 참여했더군요. 합기도, 유도, 태권도, 그런 무술인들이 상당히 그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그런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분들이 정말 건전한 단체고, 아이들을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 정말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다면 그런 사회안전진흥원을 우리가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활용한 방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도인들이 젊어서는 한때 잘못 가는 분도 있었지만 나이 먹고 그게 의미 없다, 잘못했다는 걸 반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폭력에 빠진 일진을 일어나더라기는 오히려 그 반면 교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그런 무술인들을 좀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원장님 시절부터 대전 발전연구원장 시절부터 도시 디자인 안전보고와 학교 안전 디자인을 이제 연계시키는데 세프티도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단순하게 여기에 그 보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장님 아니 이제 후보님은 과거에서 이걸 많이 연구하셔서 많은 저희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학교 디자인이 어떤 방향에서 디자인이 돼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절감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전문가들이 이제 아니신 분들이 들으면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학교를 하나의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폭력이라는 것은 학교 건물에 품위진 곳, 옥상,
그리고 사각지대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건물 밖에서는 또 음침한 곳 또는 CCTV가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 이런 데 이루어지고 또 운동장 한 구석에 이루어지고 담벼락 쪽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 학교 밖으로 하면 담벼락 있는 끝머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객관적 조사해서 CCTV라든지 또는 디자인을 접목하면 많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연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언제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학교를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가장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점검해서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CCTV라든지 또는 세태에 관련된 디자인들을 적용한다면 대폭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 이제 그동안의 그 교육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뭐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주게 되면 숫자에 굉장히 연연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걸 갖다가 지금 있는 그 CCTV 자체도 또 굉장히 이제 안 좋아요. 이게. 저희들도 이제 가끔 이제 들여다 볼 때도 있지만은 이제 그림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누가 누군지를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CCTV 환수를 갖다가 질적인 향상을 높이다 보면은 많은 예산이 CCTV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좀 예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주어진 예산으로 나눠 쓰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지는, 화수가 떨어지는 이제 우리가 시체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화수 떨어지는 것들은 뭐 이제 범주 예방 효과는 약간 있을 근데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랄까요? 유장 효과는 있지만 거의 쓸모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어진 예산을 갖고도 150만 화수 이상이 되는 걸로 구입하고 그 대신 아까 같이 취약 지역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집중 거기에 배치하도록 하면서 연차 CCTV 그 예산을 확대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또 설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잘 감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감 선생님 책상에 그냥 놓여 있거든요. 덮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상시 감시가 안 되다 보니까 폭력이 일어나도 제대로 조치를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학생들 동의하에 오픈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 모니터가 오픈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 감지 시스템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종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그 상가라든가 사무실에 보고 출동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이 대전시를 동부나 서부 지역을 나눠서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십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대전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도안에 최근에 그 대전광역시와 그다음에 그 경찰청이 함께 통제센터를 만들었어요. 그걸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우리가 뭐 따로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만 따로 만들지 말고 어차피 우리 교육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내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통제센터와 연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경찰청과 협력해서 CCTV 통제센터에서 함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번뿐이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도 좀 더 다른 후보들과는 역시 다르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측면에 제가 준비를 좀 잘 해오겠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는 진보냐 보수냐의 이런 싸움이 아니고 존 로크에 맞춘 타블로 라사라는 거 아닙니까? 백지 상태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건데 거기에 진보다 보수다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교육감 경쟁이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정책 대결을 저는 앞으로 펼칠 것이고 누가 더 좋은 정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부모들, 시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정책 간담회도 갖고 다음에 또 중요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